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국내 증시는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증시는 뭐 급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최고점이 조금 갱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궁금한 점은 이 4월부터 꽤나 긴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상승폭도 매우 가파른 상황인데 언제 이제 과연 추세가 전환될 것인가, 그게 사실 모두의 다 지금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거를 좀 판단하기에 상당히 좀 유용한 지표가 있어서 뭐 그걸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뭐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뭐 증시가 많이 올라간 만큼 뭐 계속 고평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 대비해서 일드갭이나 뭐 패드 모델이나 뭐 계속 그냥 고평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긴 시계열로 봐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다. 계속 그냥 고평가 영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코스피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S&P가 더 낮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패드 모델로 봤을 때는 두 나라 다 뭐 사실 비슷하게 밸류가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S&P PBR은 뭐 사상 최고치를 이미 돌파를 했다. 근데 이제 그만큼 ROE는 또 높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ROE, PBR 다 고려했을 때 이제 밸류가 좀 비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것부터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선 열이한 모습,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S&P나 나스닥도 코스피 대비해선 최근 열이한 모습, 코인 같은 경우엔 그래도 코인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조금 특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전기전자 쪽, 반도체 쪽이 최근에 그래도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존 주도주였던 뭐 방산이나 증권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증권은 그나마 최근에 조금 다시 반등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이게 말미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주도주가 쭉쭉쭉쭉 끌고 가는 장이 사실 건강한 장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약간 좀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긴 시계열로는 참고 삼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계열들은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것들 다 먼저 보죠. 그래서 S&P 뭐 코스피 둘 다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S&P 이제 미국 쪽 ISM 제조업 지수 살짝 반등을 했고요. 여전히 50 미치긴 합니다. 비제조업 지수도 반등을 하면서 최근에 좀 증시 상승을 이끌긴 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버핏 지수로 봤을 때 뭐 밸류에이션은 S&P 대비 글로벌 GDP는 뭐 최고치 중에 최고치 수준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쪽 크레딧 보면은 여전체 스프레드가 조금 벌어지고 있긴 하고요. 근데 여전히 회사채 스프레드는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채권 시장의 위험 선호는 계속해서 일단 강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BEI와 인플레이션, 실질금리 살펴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조금 감소하는 측면, 실질금리도 조금 감소하는 측면, 최근에 이제 고용이 좀 계속 좀 쇼크 수준으로 나오면서 좀 금리가 하향되고 있긴 하고요. 국내 쪽 같은 경우에 BEI는 고정되어 있고 실질금리가 조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살짝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뭐 결국 QE를 하지 않는 이상 실질금리가 더 빠질 룸은 뭐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수급 쪽 보면은 이제 S&P 같은 경우에 롱 포지션이 살짝 감소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이 좀 큰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계약수 자체가 뭐 거의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롱 포지션이 지금은 일단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밸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반등했을 뿐 아니라 뭐 계속해서 금리 대비나 밸류에이션으로는 뭐 메리트는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일단 주가 상승은 확실하게 외국인 현선물 다 매수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급은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는 수급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참고 삼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최근에 선물이 그래도 조금 매수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 시계열로 뭐 사실 코스닥은 정말 수급이 좋지는 않긴 하고요. 신용잔고는 크게는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뭐 전주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증가하면서 22.4조 정도 가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대비해서 이제 지급준비금 미국 쪽 이제 연방준비은행 이제 BS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부채 쪽의 지준이 이제 433억 달러 정도 감소를 하면서 이제 TGA 증가분의 영향이 이제 가장 크고요. TGA는 일단 75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RRP도 조금 감소가 되면서 244억 달러 정도 좀 감소가 됐고요. 온 RRP는 좀 큰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는 빼기로 들어가니까 한 156억 달러 정도가 오히려 유동성은 좀 증가가 된 모습이긴 합니다. 총 자산 한 13억 달러 정도 QT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BDI 다시 반등을 하면서 꽤나 조금 반등을 했고, SCFI는 이제 소폭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준 순유동성 어찌됐든 간에 추세적으로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대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SLR이 현재는 많이 찬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소폭 대출이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쭉쭉 다 내려가서 ISM 서비스 PMI 물가 같은 경우에는 소폭 낮게 나오면서 조금 안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CPI 같은 경우에도 2.9 뭐 그렇게 예상치에서 크게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진 않으면서 시장이 조금 안도는 했지만 여전히 사실 둘 다 올라가고 있는 주추세기 때문에 뭐 물가는 저는 사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쭉쭉 다 넘어가서 마진도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SFR에서 EFFR 뺀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 유동성이 점점 고갈이 되고 있다. 이제 RRP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매번 얘기를 드리듯이 이제 결국 국채 발행할 때 이제 RRP가 많이 단기 국채인 TV를 사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다 감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또 장기채를 계속 찍어야 됩니다. 지금 3분기가 한 3천억 달러 정도 장기채가 찍어야 된다. 이제 TV는 다 찍었고 장기채를 좀 많이 찍어야 되고 4Q에도 4천 거의 500억 달러 정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계속 좀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고 돌아서 이제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최근에는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였어서 이제 양쪽 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조금 금리가 미국 쪽은 사실 좀 빠지긴 했었고요. 롱이긴 하고, 삼성전자는 일단 계속 반등 추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좀 롱 추세, 나머지는 다 숏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수화로 생각해 보면 이제 국고는 중립이긴 하고요. 3년물. 국고 10년물도 중립이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은 일단 롱 추세긴 하고요. 금리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긴 한 거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조금 롱 추세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롱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숏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소폭이나마 숏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본린적으로는 뭐 아주 특이사항은 뭐 없다라고 볼 수 있긴 하고요. 뭐 10년도 뭐 특별하지는 않다. 약간 이 10년 여기 볼린저 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조금 그 수준이다.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벌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해서 여기는 사실 저는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우 좀 높아졌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RSI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 뭐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다시 볼린저
상단을 쳤습니다. 치고 다시 돌파했고 다시 벌어지고 했으니까 뭐 또 다시 이제 좀 조심할 때가 온 거죠. 이번 반등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다시 됐고, 쭉쭉 봐서 ATR은 또 많이 변동성은 또 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OBB는 여전히 아직까지 롱 추세다 라고는 얘기하고 있고요. RSI도 다시 좀 70 위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볼린저로는 RSI가 넘어갔다가 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뭐 특이사항은 여기도 뭐 없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변동성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뭐 일단 내려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추세는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고, 여기도 변동성이 조금 확대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주 최저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RSI는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긴 하고요. 그래서 일단 코인으로 보면서 이것도 한번 보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동성이 언제 꺾일까, 일단 추세로 봤을 때 일단 지금은 코인은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긴 합니다.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닌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점수하러 봤을 때 뭐 다 중립입니다. 비트, 이더, 이제 XRP, 리플 같은 경우 다 중립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봉으로 한번 보죠. 이제 코인 같은 경우가 추세가 애매하긴 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건데 코인 말고 이제 지수로 볼 때 한번 이건 보죠. 사실 코인이 조금 더 추세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지부진하니까 코인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코인은 그래서 중립적인 추세입니다. 이게 롱도 아니고 숏도 아니고 지금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뭐 결국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일단 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크게 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XRP도 보면은 뭐 특별할 게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쪽 살펴봐도 이제 여기는 이제 금은 뭐 계속 롱 추세고, 이제 WTI는 계속 좀 숏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조금 보면은 완전 넘어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200이 만약 여기까지 닿인다고 치면은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금 같은 경우가 약간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겠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이긴 한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 추세가 언제 바뀔까가 우리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롱을 잘 치고 있다 치면은 롱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숏을 잘 치고 있다 쳐도 그럼 내가 숏을 언제 꺾어야 될까가 계속 포인트인데, 이 볼린저 이제 위츠라고 하는 그 거래잖아요. 그 위스가 거린저 볼린저 밴드가 결국 이렇게 보시면은 거리가 뭐 사실 이게 좀 길 때도 있고 좁을 때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식이 그냥 그런 겁니다. 결국 상단 볼린저 있잖아요, 상단 볼린저. 상단 볼린저랑 하단 볼린저 있죠. 그래서 하단 값을 뺀 다음에 이 중간 값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퍼센트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 값 대비해서 이 볼린저 폭이 얼마냐 인 거죠. 몇 퍼센트 차이가 나냐. 결국 0에서 얼마나 크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0 밑으로는 갈 수가 없고요. 당연히 볼린저 밴드가 마이너스일 수는 절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럼 포인트가 이게 어떻게 포인트를 봐야 되냐라고 치면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변곡을 잡아준다는 포인트라기보다는 사실 변곡이거나 or 가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똑같은 건 여기죠. 여기가 이제 분명히 여기서는 변곡을 나타내기는 해요. 근데 이 변곡이 솔직히 여기서는 조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조정을 받고 결국 가속해서 반등을 한다는 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변곡일지 가속일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올바른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다시 보면 이런 거죠.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쭉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는데 올라가는 포인트 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제 다시 이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포인트를 하는 거죠. 이런 포인트.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포인트인 거죠. 이제 여기도 똑같은 거죠. 여기서 요 포인트로 치면은 요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변곡이 나타나는 요 시점쯤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쭉 내려올 때 동안 뭐 지지부진하게 가서 그냥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얘가 이 지지부진하는 포인트가 다시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다시 롱을 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쭉 치다가 얘가 또 다시 바뀌는데 이때 만약에 금도 같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가 고점이구나 라고 매도를 하고 쭉쭉쭉쭉 더 가네 하면 이제 가면서 쭉 갈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변곡일지 가속일지는 지나고 나서 알지만 그 지나고 나서 판단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종목이든 뭐 똑같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까 금보다 말았죠. 그래서 금 보면은 뭐 이격도 그래서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막 극단까지 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 꽤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ATR도 조금 다시 이제 돌아서고 있긴 해서 좀 주의를 할 레벨이 오긴 왔다. 이제 계속해서 금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RSI도 좀 그렇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움직임이 뭐 지지부진 계속한 모습이긴 하고요. RSI도 좀 꽤나 조정은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거리로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치면은 여기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꽤 내려올 만큼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서 반등이 준다라고 하면은 볼린저 하단도 쳤고 그러면 이제 결국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하고 움직이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지수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주가 지수로 한번 보면은 일단 주가 지수상 나스닥은 아직까지 롱 추세가 이제 좀 꺾였고 오히려 S&P 롱 추세, 코스피, 코스닥이 롱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오히려 이제 조금 약간 120분 봉사으로 좀 매도를 쳐야 되겠다. 이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볼린저 거리, 이제 볼린저 이제 위스라고 하죠. 이제 거리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엄청 줄었으니까 볼린저 폭이 엄청 줄었으니까 결국은 완전 급락을 하거나 급반등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이 변동성이라는 건 사실 반등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더 빠질 수는 없단 말이죠. 변동성은 사실 하단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10정도라는 하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다시 변동성이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긴 하겠죠. 이제 그래서 변동성이 결국 좀 커질 리스크가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왔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V코스피 국내 쪽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국내 쪽도 사실 바닥 근처에 와 있다. 이제 이러면 다시 이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주고 여기가 사실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처리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좀 고점을 쳐고 있기 때문에 좀 거의 고점 근처에 이제 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게 벌어지면서 밴드가 저는 좀 커질 확률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변곡이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변곡이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 여기서도 변곡이다 라는 시그널을 준 거고요. 여기서도 단기 변곡이다 라는 시그널을 줬던 거고요. 여기도 단기 변곡이다 라고 시그널을 줬다가 다시 여기서 매수를 해라 이렇게 시그널을 줬던 거고요. 여기서 다시 단기 변곡이다 라는 시그널을 주고 또 여기서 단기 변곡이다 시그널을 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생각보다 아주 잔기라기보다는 여긴 좀 단기 추세의 변곡을 잡는데 유용한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싫다라고 하면 일봉으로 봐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일단 120으로도 모여있고 벌어지고 벌어졌으니까 좀 조심하실 때가
뭐 사실 됐다. 근데 오늘은 뭐 장중에는 조금 단기 반등은 조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 왜냐면 전고점을 좀 넘어야 되는 포인트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선물이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해서 좀 반등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일단 볼린저 50은 나스닥은 좀 터치를 다시 한 상황입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 게, 왜냐면 일봉이 중요하겠죠. 일봉상 변곡점이 이제 변동성이 이제 거의 바닥 근처에 왔어요. 바닥이 왔으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가속이 될 수도 있고 전환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잘 봐야 될 텐데, 보통 이렇게 고점 근처에서 나타나는 거는 변곡일 확률이 높으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가속일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가속이면 그냥 가속을 또 따라가면 되겠다. 일단 좀 여기서는 그냥 청산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행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뭐 참고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 자체가 엄청 줄어 있어서 사실 변동성은 계속, 그러니까 주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변동성은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RSI는 아직까지는 뭐 고점 수준인 70까지는 아니고요. S&P도 뭐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S&P 뭐 여기 50은 또 여기도 돌파가 되어 있고요. 변동성도 똑같은 포인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런 레벨에 와 있다. 이제 변동성 수준에서, 그러니까 변동성 거리죠. 저긴 볼린저 이제 위스로도 거의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일봉만 살펴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아주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한 거죠. 볼린저로는 여기는 이제 벌어지면서 하는, 여기는 이제 가속이 나타났습니다. 가속의 포인트다. 여기서 가속하면서 이럴 땐 오히려 벌어지네 하면서 매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면서 벌어지니까 이럴 땐 오히려 따라가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일단 볼린저, 이건 사실 이제 퍼센트 볼린저랑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여기는 이제 모이고 벌어졌으니까 사실 과열인 건 맞고요. 여기도 이제 벌어지면서 볼린저가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 나왔던 거죠. 이 포인트에서 그냥 따라갈 수 있어. 근데 이제 RSI가 이제 과매수 영역이니까 뭐 사실 요렇게까지 왔으면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될 때 사고 이제는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영역, 이제 이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똑같은 거죠. 벌어져 있고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여 있고 벌어졌으니까 여기도 이제 사실 과매수 영역으로 왔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이 일봉상 근데 돌파되면서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빠지면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돌파되는 도중에 이렇게 계속 벌어지면은 또 축축 갈 때는 그냥 먹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사실 추세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RSI로는 일단 좀 과매수긴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논리, 이제 결국 약간 역추세 전략을 쓰는 사람이라면 정리를 하는 포인트가 맞고, 나는 그냥 추세 매매자다 라고 하면 뭐 굳이 또 정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얘가 내려가면서 꺾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반대로 가기 전까지는 쭉 들고 가면 되겠죠. 여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고평가긴 하지만, 일단 여기가 만약에 쭉 다시 이렇게 벌어지면서 올라간다 라고 하면 따라가야 되겠죠. 이제 딱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줄어들면 결국은 벌어지더라가 사실 상대 관점에서는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상대 관점으로 투자를 할 거냐, 이제 추세로 투자를 할 거냐, 이제 사실 그거는 판단을 져야 합니다.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저는 일관성 있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낫고, 어느 상황에서는 이게 조금 더 낫겠지만, 좀 일관적으로 투자 스타일은 뭐 사실 그렇잖아요. 기간으로 자르면 이제 그냥 일중의 기간으로 자르면 결국 일중에 매매하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와 이제 하루 이상 들고 갈 수 있는 스윙이 있을 거고요. 스윙 트레이더가 있을 거고, 뭐 이제 매매 방법도 결국은 이 역추세랑 추세 이제 전환을 잡는 역추세랑 이제 결국 이게 뭐 추세 전환이죠. 그냥 추세 매매, 추세를 따라가자, 이제 달리는 말에 타자, 이제 이런 매매가 있을 거고,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는 없습니다. 뭐 여기서 뭐 투자 대상도 뭐 사실 지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종목을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지수 안에서도 뭐 원자재 하는 사람도 있고, 코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주가 지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WTI를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소프트 이제 곡물 쪽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메탈 해서 뭐 이제 그런 걸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스윙에 이제 보통은 나스닥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는 추세 매매 이렇게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근데 뭐 개인의 취향이고 뭐가 옳고 그르다에 뭐 정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잘 하는 걸 꾸준히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추세 매매자다라는 제가 딱 논리를 섰다라고 하면은 결국 요 포인트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저항선 기준선 돌아서면서 다시 롱 포지션 타면서 볼린저를 타고 가는 거죠. 이럴 때 매수를 딱 치는 거죠. 이제 그랬다가 추세가 제가 보는 추세에서 꺾이면 바로 칼같이 매도 포인트를 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여기 포인트 3포인트보다는 높은 상황에서 손절을 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상대 매매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내가 익절하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 120 볼린저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들어온다 라고 하면 다 매매를 쳐버릴 겁니다. 청산을 쳐버릴 겁니다. 여기를 다시 뚫린다? 그럼 잘 먹고 파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요만큼 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거죠. 이제 거의 고점 근처에서. 이제 그럼 뭐 나쁠 게 없다. 이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가 이미 넘어 있죠. 그래서 상대 평가로 봤을 때는 사실 이미 과매수 영역에 진입해 있는 겁니다. 거의 나타나기 힘든 그런 과매수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도 200 여기를 돌파했죠.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냥 저는 팔아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매수 포인트는 어딜까요? 결국 다시 여기를 돌파를 한 요날이게 되겠죠. 요날이나 요날 정도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돌파됐다가 뚫리면 팔자. 안정적으로 요만큼은 그냥 먹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준선이 반등하는 시점이니까 요때 한 요 정도나 돼서 사야 되겠네요. 요때 정도 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은 사실 그냥 이제 그런 추세 매매를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는 그 모습은 아니긴 해요. 너무 오랜 시간 상승하기도 했고 포인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사실 너무 과매수 영역에 오긴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전고점을 일단 넘었으니까 조금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넘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만 여기 고점 갱신을 못했거든요. 현물은 했는데 선물은 못했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이든 언제든 전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심증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 추세적으로는 롱 추세인 거는 분명하다. 근데 나스닥은 전환선 기준선 역전돼 있으니까 뭐 나스닥은 굳이 이런 상황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고요. 뭐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여기를 그냥 되돌림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기준선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다. 특히 코인은 더더욱이나 그렇게 보여지고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최근에 빅스는 오히려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필라델피아도 갱신을 했고 근데 결국 추세로는 좋은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 볼린저를 계속 타고 갈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뭐 추세 매매다 하면 타다가 이탈하면 그냥 팔자. 이렇게 전략을 내가 둘 중에 하나 이제 골라야 되겠죠. 이제 니케이 똑같은 거죠. 잘 탔네. 그럼 밴드 타다가 내려오면 그냥 바로 정리하자. 이제 추세 매매. 근데 이제 꼭 그게 밴드가 아니도 아니 난 그럼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면 팔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저처럼 120분봉으로 해서 팔든 뭐 여러 가지든 그는 이제 트레이드 방식은 여러 가지고 이제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전환선 기준선이 이제 역전이 된 모습이긴 합니다. 여기는 뭐 상당히 추세가 그렇게 더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주고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롱 추세인 건 인정이다. 근데 뭐 사실 이것도 결국 지금 글로벌 모든 증시는 결국 그냥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 환율이든 뭐든 뭐 문제가 이제 결국은 금리 쪽에서 전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어서 일단 길게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는 보지만 일단 뭐 갈 때까지는 먹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추세가 꺾이면 바로 팔자. 상해 종합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뭐 계속해서 그냥 뭐 지지부진한 모습. 근데 사실 여기 구름대까지 좀 넘어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구름대 일단 위에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추세기나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냐 마냐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RSI가 일단 2번 정도는 저점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기준선 돌파가 되냐 마냐, 일단 최소한의 포인트는 거기인 거고, 금 같은 경우도 결국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볼린저로 봤을 때 여기서 거의 상단 근처를 다 한번 닿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먹을 게 많아 보이는 레벨은 아니다 라고는 보여집니다만, 추세 매매자다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50 돌파되면 뭐 팔든, 그건 이제 사실 트레이더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를 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기술적으로 요 정도 상승을 좀 되돌림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는 보여집니다. 미국 10년도 뭐 사실 볼린저로 하단에 닿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지 반등은 좀 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역추세의 포인트인 거고, 추세 매매론 아니 아직까지는 추세는 그래도 일단 하방인 건 맞는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해석과 판단은 이제 각자가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일단 역추세 매매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추세를 돌아설 때 추세 매매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주 반등이 확 클 때 추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나올 때 추세로 돌아가는, 저는 조금 약간의 하이브리드 성격. 근데 이제 그 추세의 반등을 뭐로 포인트를 또 잡느냐, 본인만의 기준이 이제 그게 다르겠죠. 삼성전자 결국 또 50볼린저 상단에 닿였기 때문에 200볼린저도 넘어 있어서 뭐 역추세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과매수 중에 과매수의 영역에 드디어 온 게 아닌가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그래서 빠지지 않을까 했더니만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이 포인트로 재차 들어왔고, 근데 그때에 비해서 거래량은 적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신뢰도가 훨씬 이제 그때에 비해서 높아진 게 아닌가. 이게 계속 이렇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돌파가 되면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좀 위험한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과연 여기서 이제 기준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적어도 오는 장중에는 올라갈 것 같다. 전고점은 갱신한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내가 추세 매매자로 할지 역추세로 할지 어느 정도 하이브리드로 찰지, 근데 포인트는 이 기준을 왔다 갔다 하진 말고 확실히 뭔가를 정해 주자. 이제 그게 사실 성공하는 투자의 지름길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